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금스생TV 경물치지 일물일화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금스생입니다. 금스생TV 경물치지는 일물일화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물일화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상징하고 그 물건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동서고금, 역사,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내용들과 곁붙여서 함께 얘기해보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나 지식인, 정치인 등 뛰어난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문가나 지식인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한 사람의 민초일 뿐입니다. 민초의 입장에서 보는 오늘의 현실과 그리고 사회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기로 이 방송을 하게 되었고, 그 제명을 경물치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경물치지는 대학의 8조목 중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 경물과 치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희나 왕양명의 이적 시민이 혹은 심적인이 하는 그런 논쟁의 여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깊이 학문의 본질을 논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다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물치지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궁구하면 알매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의 제목으로 경물치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 일물일화의 내용은 이 책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정관정료입니다. 정관정료는 당태종 이세민의 치인 정관의 치에 당시의 뛰어난 신하였던 방현영 두예회, 왕규, 위징 등의 훌륭한 신하들과 당태종이 대화의 형식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당태종 사후 약 20-30년 후에 역사가 오경이 편찬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0장 40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제1장 군도편에서 당태종이 얘기한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며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유명한 얘기가 바로 이 1장 군도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제군주 시대의 당태종 이세민이 할 수 있는 걸로 보아 그는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경륜과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당태종 이세민은 수나라를 멸하고 당을 건국한 당고조 이연의 차남으로서 당 제국의 건설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정난을 통해 그의 형 이건성과 아우 원기를 제거하고
자신이 황태자가 되어 곧 고조 이연으로부터 황위를 물려받아 당의 2대 황제가 되는 인물이죠. 당태종은 오늘날까지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성군으로 칭송받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관정묘의 중요한 내용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 이 시대에 등장했던 세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 책을 빌려왔던 겁니다. 그 인물은 방금 말씀드린 당태종 이세민과 그의 골치 아픈 신하 위징 그리고 그의 현숙한 부인인 문덕황후 장손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당 제국 건설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로 가히 문무를 겸비하고 정치적 야심이나 역량이 상당히 훌륭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가 제위를 물려받고 난 뒤에 적어도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보면 그의 인재를 등용하고 그들을 부리는 능력, 즉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탁월했음을 알 수가 있고 문무를 아울러서 나라의 안정과 그리고 나라의 부강을 이끌어가며 백성들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통치자임을 역시 이 정관정묘의 내용 중 상당한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징은 처음에는 그의 형인 이근성의 책사였으나 이근성을 제거하고 이세민이 그의 수하에 거두어들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근성에게 이세민을 제거하도록 일찍 충언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쩌면 정치적인 반대편에 섰던 자를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를 자신의 수하로 거두고 그의 정치적 보좌를 받는 그런 당태종의 배포나 도량은 가히 오늘날 성군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위징은 대략 300여 차례 당태종에게 간언을 했고 대부분 당태종 그 내용들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당태종 이세민의 부인인 문덕황후 장손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 원정 때에 당태종의 그 훌륭한 막료였던 장손무기의 누이입니다. 그는 인물이 가히 황후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런 아량과 능력을 가졌던 그런 황후였던가 봅니다. 위징이 숱하게 황제의 말을 듣지 않고 바른 소리만 하는지라 당태종은 상당한 정도로 위징을 미워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문덕황후 장손씨는 당태종을 위로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없이 내조하는 그런 훌륭한 황후였음에 틀림없는 것이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태종은 당시의 습속대로 새 매를 키우는 세시풍속에 따라 새 매를 키우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위징이 볼 때 군주가 속인들의 일종의 심이나 기호에 빠져서 정사를 게을리한다고 늘 그 부분을 충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듣지를 않습니다. 한 번은 후원에서 새 매를 데리고 노는 당태종을 보고 위징이 짐짓 다가갑니다. 깜짝 놀란 태종은 새 매를 품속에 숨깁니다. 한참을 당태종에게 이것저것 말을 건네다가 돌아간 뒤에 당태종은 얼른 품속의 새를 꺼내었지만 그 새는 이미 질식사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에 노발대발한 당태종이 화를 내며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보고 문덕황후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위징 저 늙은이가 나를 업수이 여기고 죽여버리고 말겠다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문덕황후는 내실로 들어가 조복을 입고 나옵니다. 조복이라 하면 대례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넙죽 엎드려 당태종 앞에서 절을 합니다. 깜짝 놀란 당태종이 묻습니다. 그러자 충성스러운 간언을 하는 신하를 내치지 않고 거두어 들이는 군주야말로 성군이라고 하며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그런 성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 폐하께 절을 하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당태종은 끌끌 웃으면서 마음을 풀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당태종을 내조할 줄 아는 그런 문덕황후가 있었기에 어쩌면 당태종의 정관의 치는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또 장손황후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중용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 만큼 그는 정치의 바른 도리를 늘 자신의 부군인 당태종에게 스슴지 않고 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온갖 영화나 자신의 가문, 친정 가문의 영화조차도 대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소위 백엔머리 송사로 통치자의 정신을 혼미케 한 그런 많은 여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폐질환이 있어 일찍 세상을 떠난 장손황후의 그런 부덕은 오늘날까지도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성군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당태종 이세민은 오늘날 중국의 역대 통치자 중 가장 존경받는 통치자의 한 사람입니다. 전제 군주 시대의 통치자였지만 그의 참뜻은 권력으로 백성을 돌본다는 통치자의 본분을 잃지 않는 그리고 능력 있는 신하를 골고루 중용하여 국정을 살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여 백성들을 안민케 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무인들에게는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개방적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어쩌면 당시의 장안은 국제도시로서 명성을 떨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당태종은 그의 일생 중 커다란 흠을 남기고 그 개인으로 볼 때에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지만, 그가 행했던 통치의 시대는 지금까지도 정관정료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리고 그 내용들은 현대인에게서조차도 회자될 만큼 그는 뛰어난 정치가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홍구는 어떤 통치자를 말할까요? 어쩌면 이와 반대일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달콤한 소리만 하는 신하들이 있고, 조금이라도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적폐로 몰고, 존경받는 황후 문덕황후 장손씨에 비해 백성들 혹은 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그런 영부인이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통치자라면 가히 우리가 혼군이라고 부르기에 서슴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9월 25일입니다. 다음 제2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